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은 토요일인데요. 새벽 4시 40분 정도 되었군요. 오늘 금요일날 매매는 무방 매매라 여러분들과 구독자분들 같이 어울려서 무방 매매를 했는데 다들 잘 따라 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다 거두고 가셨는지 모르겠군요. 우리 팀들이야 우리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 매일 실전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라 평범하지만 하루지만 처음 오시는 구독자분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자주 오셔서 가끔씩 하시면서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시장이 코스닥도 상당히 안 좋았고 2%대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도 1%대 하락을 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밀고 내려올 때부터 우린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아주 확대를 해서 더 커져 나갔죠. 좀 조심스럽게 오늘 매매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주 하는 사람들이 지수를 그렇게 신경 쓰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수는 하락이나 급등이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급등주 트레이더들도 나름대로 다 전략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잊지 마시고요. 요즘 지수가 많이 흔들리니까 글로벌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수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미증시 흐름만 볼까요? 지금 현재 시간의 흐름을 보면 썩 좋지는 않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인데 다우존스도 안 좋고 나스닥도 안 좋죠. 엔비디아가 계속 살아나지를 못하는군요. 테슬라는 이제쯤 올랐더니 또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요즘 시장이 정말 자불안석이죠. 그래도 급등주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두루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거 꼭 잊지 않습니다. 자, 전일 매매했던 금요일날 매매했던 매매 내역들 한번 둘러보면서 또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셀루메드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회원들끼리 하는 매매는 손발이 맞아서 그동안 경험치가 있으니까 잘 따라 하시고 그러는데 새롭게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은 조금 따라하기 힘드니까 좀 종목 선정하는데 상당히 좀 제가 애를 먹는데 더군다나 금요일날 사실 시장이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지수가 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셀루메드를 아침 좀 일찍 나름대로 공략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가장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이 1번의 지역은 오늘 셀루메드가 나름대로 아침에 보면 시가를 조금 띄워놓고 내려오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죠. 내려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시가 7%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중간에 한번 대응을 해주고 다시 보합 근처에서 다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참 오늘 도화선이 되어주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24% 가까이 큰 수익이 한 타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 금요일날 매매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루에 5% 모을 거야. 난 하루 10% 모을 거야. 난 욕심이 많아서 20% 모을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그 모든 기대치를 다 충족시켜준 첫 번째 매매였죠. 하지만 또 우리는 셀루메드를 계속 추적을 하고 2차, 3차까지 이렇게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2차, 3차는 정말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먹은 거라고 봐요. 상승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우리는 그냥 보내지 않고 또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타점을 하나의 타점을 잡지 않고 두 개의 타점을 잡았어요. 2750원과 2700원 이게 두 개의 타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8%대 하나는 9%대 타점을 잡았다는 거죠.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에 2,750원이면 여기 2,745원이죠. 9%대 45원에 딱 잡고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2,700원 8.0%를 하나를 더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유효했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3, 4% 수익을 나오고 뒤에 여기서도 한 8% 정도 수익이 나오죠. 7, 8% 나오고 다시 이제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다시 우리 마지막 하단 트랙까지는 와주죠. 2,800에 살짝 깼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시간상 보면 이제 오후장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 타임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오후장을 끌어올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앞에 챙겨 먹고 뒤에도 또 챙겨 먹고 또 한 번 더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챙겼으니까 절반은 챙기고 절반은 보유하신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해야 되고 말이죠. 셀루문들 여기서 또 20%또 수익을 남고 절반 정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를 가지고 거의 50% 이상이 나온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급등주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매매 형태, 여러 가지 수익의 형태를 많이 연구를 하고 경험치를 쌓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가장 근간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시간이거든요. 시간 대비 효율성, 시간 대비 효율성.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20%, 24% 나오는 이 짧은 시간에 큰 수익, 이런 것이 참 우리가 바라는 거거든요. 이 뒤에 거는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전업 투자나 멀티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뭐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여기서 먹고 나가지만 끝까지 추격을 해서 파동을 즐겨야 되거든요. 당시 먹고 나온 종목에는 더욱더 자신감이 있어지고 여유가 있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매매 타점을 잡기도 쉽고 더 공격적으로 하기도 쉽죠. 그래서 셀루메드는 금요일날 지수는 마이너스 2%대로 막 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러함에도 정말 좋은 수익을 줬고 월요일날도 새롭게 기대되는 종목이라 다음 월요일날 또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메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은 PPI 되겠습니다. PPI는 전일에 우리가 상한가를 보유를 하고 넘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데이 종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두 분을 공략을 오전에 제가 했을 때는 두 분을 공략을 진행이 되었고 오후장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다 참여를 했을 텐데 이것은 따로 뭐 했으면 더 좋았겠죠. 첫 번째 타점은 저희들은 아침에 약간 밀렸다가 다시 상승해가지고 지켜 세워주고 내려오는 이 시점을 타겟으로 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진행해서 첫 번째 공격에서는 우리가 11%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또 기다렸지 않습니까? 또 다시 2차 공략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수익 컸죠. 여기까지가 한 23%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가 보합이니까 20% 이상 수익은 충분히 나왔죠. 이 두 번의 공략만 해도 30%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나온 공간이었죠. PPI가 오늘 보기보다 힘이 참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5장에 이 전략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5장에도 분명히 이 전략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을 거거든요. 학습 효과란 것이 이런 거란 말이죠. 실전 매매에서 오는 공부란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타점을 잡고 공략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고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을 사연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공략 관점으로 당연히 보았고 똑같이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또 기다리고 돌파하는 시점까지 기다렸겠죠. 깨고 내려오네. 깨고 내려오면 기다려야지. 제가 늘상 말씀드린 그 다시 올라오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기준점을 돌파를 한다? 그럼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을 실전으로 하다 보면 훨씬 매매를 해봤단 말이에요. 본인이 여기서도 매매해보고 여기서도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감각은 살아있고 기준가에 대한 제시된 전략은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자기 직접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거는 또 기다렸다 또 매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3번을 다 했다면 이것도 한 종목당 5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거죠. 이 한 번, 두 번, 1, 2번 두 번 매매할 때도 30% 이상 수익이 나는데 여기까지 참여했으면 50% 수익까지 다 나왔겠죠. 제가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반드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당시 방송 마칠 때도 제가 5장에는 다른 종목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시된 전략이 있는 종목들만 반드시 추적 관리 대응을 하라. 다른 종목은 절대 쳐다보지 말라. 왜? 우리 종목들만 추적 관리 대응만 해줘도 충분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을 모르고 사연을 모르는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갑자기 불균형이 탁 들어오른다고 막 새로운 종목에 뛰어들면 엄청 다치거든요. 항시 뿌리를 공략했어요. 뿌리를 공략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온전한 몸통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자라는 말을 자주 하고 종목이 없으면 커피나 마시고 기다립시다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죠. 오늘 PPI 상당히 이 종목도 활발하게 움직인 종목이었고 안 좋은 오늘 지수 급락장에 좋은 수익을 준 친구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음은 한세 MK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세는 전일에 상종목으로 우리가 보유를 하고 넘은 종목이었습니다. 아침에 시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한 9% 정도. 하지만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장가까지 타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결정을 내렸죠. 왜냐면 상매매로 보유한 종목이 아침 나절에 땡 해가지고 빠르게 상한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참 그 다음 연상을 노리는 그런 마인드는 참 아쉽거든요. 바로 상한가로 또 안착이 돼버리면 다음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인데 팔아야 되느냐 보유를 해야 되는 데선 갈등이 심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한세 NK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머뭇거렸잖아요.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몇 초의 순간 약간의 급발질 들어갈 때는 저런 건 반드시 밀어붙여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이 정도 딱 치고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 같았다면. 근데 멈칫거렸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장가에 들어갈 종목이 멈칫거린다 생각이 좀 있어 보인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한 타임은 놓친 거란 말이죠. 상에 들어갈 때는 생각 없이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세인께는 우리가 장가에서 근처에서 전략 매도합시다 라고 제가 매도 시도를 드린 이유가 그 순간의 멈칫, 호흡이 쭉 이어지다 살짝 끊기는 그 느낌. 어떤 종목을 진입을 했는데 급등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약간의 숨결이 살짝 멈춰지는 이 시점이 급등 중매매에서 제가 매도 시점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다렸다 다시 눌림을 기다리고 호흡을 거두고 살짝 멈추고 호흡을 한숨 쉴 때 다시 또 진입을 해서 끌고 가는 상매매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세인케는 상가 근처에서 잘 챙겼죠. 상매매는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수익이 30%니까 20% 먹든 30% 먹든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유하고 넘은 상종목은 한컴위드였지 않습니까? 한컴위드를 상종목으로 보유했는데 이놈은 오늘 상팀대로 수익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가를 16%를 띄웠으니까. 그래서 의외였어요. 한컴위드는 시가를 오늘 저렇게 띄웠다는 것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매도세가 바로 나오죠.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죠. 우리가 중간에 데이로 조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만 한 3-4% 이 정도 근처에서 3-4% 좀 준 거 추격을 계속해 나갔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컴위드는 상팀만 예쁜 수익을 얻은 것 같아요. 참 땡큐죠. 전일에 그냥 보유를 했는데 아침에 시가를 이렇게 높게 주니까 참 이런 것은 감사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이렇게 물금 수익을 편안하게 주니까 어떻게 안 팔아먹을 수 있겠나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늘 한컴위드는 상매매로서는 상당히 좋았다. 16%면 나쁜 수익은 아니죠. 자, 한컴라이프케어는 오늘 사실 하이트레이딩으로 상한가를 이제 목표로 하고 진행을 했는데 상한가만큼은 수익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오늘 좀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쉬웠다고 봐요. 오늘 고점이 23% 밖에 못 갔는데 우리가 하이트레이드 1차, 2차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조금 한 번만 더 치고 25% 넘어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은 종목이었어요. 그래도 뭐 1차에 한 7, 8%, 2차에 뭐 10에서 12% 정도 수익을 챙겼으니까 수익적인 측면으로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얻어했던 상한가까지는 가주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시장이고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시장에서의 뭐 수익이었으니까 그것으로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엑셀세라도 뭐 두 번 정도 권유해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수익은 한 10% 정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우도 오늘 시가를 돌파하는 오늘 시가 마이너스였잖아요. 유한양행우는 마이너스 3.6%인데 이 시가를 돌파하는 딱 한 호가 아래 쪽을 16만원 타겟을 잡았죠. 그래서 뭐 수익은 한 12에서 14%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은데 한 14%, 15%는 못 넘어갔죠.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다고 봐요. 원래 제가 이 꼬리를 공략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시장이 너무 오늘 안 좋았잖아요. 지수가. 지수가 너무 안 좋은다는 꼬리를 이렇게 깊게 내려주는 애들은 참 하긴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색깔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밑에 수익은 안 먹었어도 여기 들어가서 오늘 꼬리가 한 10%대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3%대 들어갔잖아요. 7% 정도 안 먹었지만 7%에 2배 정도 되는 큰 수익은 우리가 큰 거는 여기서 다 먹었죠. 그래서 굳이 꼬리를 잡으려고 노력은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도 패턴도 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한양행 우도 오늘 14%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닉도 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의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뭐 쓸쓸하게는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장가까지 다시 가줬으면 새로운 패턴의 새로운 또 2차 랠리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닉은 그런 찬스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아침에는 시가 4% 뛰어가고 14%까지 가지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추적을 했죠. 우리가 여기서 타점이 다시 잡히죠. 만원과 1120원, 만원이 마이너스 1%. 그래서 보통 아마 뭐 만원까지는 안 했고 거의 보합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나름대로 큰 수익은 아니지만 12%에서 13%, 그 정도 충분히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니가 큰 기대감은 없었던 종목이라 그 정도로 수익으로 만족은 합니다만, 근데 금요일장에 지수가 안 좋아서 내심 기대는 좀 했어요. 보통 지수가 안 좋은 장에 보통 이런 애들이 수익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됐는데 그런 기대감은 못 미쳤지만 그래도 나쁜 수익은 아니니까 감사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신라섬유는 이제 오전에 좀 놓친 종목이었죠. 오전에 좀 놓친 종목이 좀 아쉬워서 뒤에 후반부에 조금 이제 공략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만큼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 보여주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1350원 기준으로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한 5%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는 한 8% 정도 나오죠. 그래서 신라섬유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앞에 수익은 놓쳤지만은 뒤에 수익이라도 또 그래도 섭섭지 않게 좀 챙긴 그런 종목이었어요. 아침에는 워낙 종목이 많으니까 신라섬유 좀 놓친 점이 좀 아쉬웠죠. 그래도 작은 수익이라도 뭐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작은 수익이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코데즈 금바이도 오늘 우리가 허리춤을 공략을 했는데 수익은 한 8% 정도밖에 주지는 못했죠. 그래도 뭐 오늘 같은 날 저는 오늘 금요일날 같은 날 지수가 앉아서 큰 기대가 없었는데 그래도 뭐 나쁜 수익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수익 아닙니까? 오늘 이런 장이. 코데즈도 참 고마운 것 같았고, 상한문 라이브 매매에 참여하실 분은 여기 아래에 보시면 어느 동영상이다 아래에 보시면 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대한 프로젝트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라이브 트레이딩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에 보면 더보기란에 보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전화번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채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팅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채팅을 해서 소통을 하셔도 좋습니다. 매매를 방송을 듣기가 힘드신 분들은 미스리 메신저로 저희들이 메신저로 또 가능하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방송과 메신저 두 개를 다 동시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금요일날 매매는 그런 식으로 마치면서 한 주간 매매를 9월 월초 매매를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동영상에도 제가 강조를 하지만 한 달이 시작되면 당시 첫 한 주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승부를 걸어야 된다. 하지만 너무 어깨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더군다나 9월달은 연휴도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첫 주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썩 좋지는 않았죠. 시장은 썩 좋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시장은. 그러함에도 이 첫 주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수익을 얼마를 올리고 뭐 얼마를 잘했고 이런 것보다는 큰 타격 없이 안 다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수익을 꾸준하게 올려왔다는 것은 그 점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당일만 해도 지금 한 220% 상수익은 상매매한 사람들 거라고 뺀다고 하면 그래 한다고 하더라도 한 50% 뺀다고 하더라도 150% 이상 170% 전부 다 대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상매매하신 상팀들이 좀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제가 좀 뭐라 그러긴 그럽니다만은 집중력 유지를 잘해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한 주간 매매 마무리 잘했고, 그리고 보유하고 종목은 이제 셀루미는 아까 설명처럼 보유하고 우선 가져가고, 그리고 캐시 그린 홀딩스 코트레를 우리가 못 들어갔죠. 조금 제가 늦게 하는 바람에 코트를 못했고, 그 대신 캐시 그린 홀딩스라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린 홀딩스, 아라텍 이렇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셀루메드는 뭐 봐야 되겠죠. 올려올라 가야 이제 우리 기대만큼 될는지 어떻게 될는지 봐야 되겠죠. 한 주간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 또 다음 주면 더 날카로우실 겁니다. 시장은.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미증시 여론도 썩 좋지가 않죠. 점점 더 시장은 우리한테 더 가혹한 것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실전 매매에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별별 일들이 다 많았잖아요. 뭐 수많은 이슈들, 수많은 악재들, 뭐 다 한가 들어가는 종목부터 해서 급락하는 종목들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다 이겨나갔어요. 다 이겨나갔다고요. 그래서 뭐 웬만한 뭐 급락 급등 그런 거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밥그릇만 잘 지키고 잘 집중하고 잘 관리하고 잘 대응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것만 머리에 잘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말 잘들 쉬시고 개인적으로도 혼자 스스로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할 점 꼭 찾아야 합니다. 충전들 많이 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 해봐요.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